중국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LGFB. 처음 들으면 낯설지만 지금 중국 경제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위기는 이미 눈에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남았는지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LGFB입니다. LGFB는 약자입니다. 로컬 정부 펀딩 비히클. 직역하면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이건 회사 이름이 아니라 기능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국 시청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빚을 집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기업을 세우고 필요하면 차입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승인과 강한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차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빚을 지지 못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정과 차입에 대한 최종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는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빚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방정부는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깔아야 하고 지하철을 지어야 하고 도시는 계속 확장됩니다. 하지만 직접 빚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지방정부 대신 돈을 빌립니다. 그게 바로 LGFB입니다. 겉으로 보면 LGFB는 회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채권을 발행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시장 경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존재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방정부 대신 빚을 지는 것. 그래서 LGFB를 플랫폼 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서비스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부채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토지 재정과 함께 작동했습니다. 땅을 팔아 현금을 만들던 시절에는 LGFV의 빚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땅을 팔아서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구조를 떠받쳤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토지 판매가 현재의 부채를 정당화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부동산이 멈췄습니다. 집이 안 팔리고 땅이 안 팔립니다. 토지 경매는 유찰되고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LGFV의 계산은 전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인데 이제 갚을 수 있다는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LGFB는 어전을 생긴 제도도 아닌데 왜 지금 핵심 이슈가 됐을까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LGFB 문제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침체는 처음엔 집값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토지 판매가 줄자 지방정부 재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LGFB 부채가 메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른바 숨겨진 빚이 이제 숨겨지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만기 연장과 재차입으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금리는 오르고 시장은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말은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중국 전체의 금리 환경이 한 차례 변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LGFB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변화가 겹쳤습니다. 부동산이 멈추고 토지 판매가 줄자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빚을 정말 제때 갚을 수 있는가?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 이 질문이 그대로 가격에, 그러니까 금리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LGFB는 기본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에 위험 프리미엄까지 얹힌 금리로 차입을 이어가게 됩니다. 같은 빚인데 조건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LGFB는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빚이 필요한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비싼 빚을 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구조라는 점입니다. LGFB는 몇몇 도시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형태만 다를 뿐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두 곳을 정리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앙정부가 이미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전면 구제도 아니고 전면 방치도 아닙니다. 부채를 쪼개고 만기를 조정하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지 않게 눌러두는 방식입니다. 이건 해결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LGFB는 지금 중국에서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부동산 위기는 집의 문제였지만 LGFB 문제는 재정과 금융, 그리고 국가 운영 방식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지 재정은 돈을 벌던 구조였고 LGFB는 그 구조가 멈춘 뒤에도 버티기 위해 만든 장치였습니다. 이제 중국은 이 장치를 어디까지 유지할지, 어떤 속도로 정리할지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부동산을 넘어 중국 경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